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날인데 갔더니 큰 놈이 혼자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 있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딱 들어가니까 막 당황하는 표정이에요. 아빠가 들어오는 걸 예상을 했지만 또 당황스럽고 막 그런 표정이 역력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공부하는 얘기를 우리 애기들한테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니까. 저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크면서 제일 듣기 싫었단 말이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잘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 뭐 하든 뭐 안 하든 네 인생이지. 뭐. 네가 안 하면 너무한 손해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벌써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안 가죠. 공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큰놈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공부는 너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방에서 처박혀서 하는 게 아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해야 된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렇다. 그래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10분이라도 책을 집중해서 본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건 어쨌든 공부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너 혼자 딱 처박혀서 이렇게 한다. 얘는 공부 안 하는 거다 이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하면 또 이신청을 할 거거든. 그러면 또 골치 아파 말싸움해야 돼. 그래서 싫어. 그래서 그냥 제 방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 딱 닫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봤어요. 유튜브 보면 딴 생각 안 하니까 괜히 생각나면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막 말 걸을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독서실이 있다면 도서관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독서실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쳐져 있고 남들이 보는 시선을 가려져 있어서 편안감이 있어요. 그만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도서관에서 가는 게 더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도 옛날에 다녀보면 칸막이가 쳐져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테이블이 있고 그래요. 오픈 테이블이 더 나아요. 좀 신경 쓰이긴 하나 눈을 의식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젠가는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큰놈한테.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요. 자, 우리 내용 중에서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이렇게. 이건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경제생활 이게 상위법.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상위법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첫 번째 적용 범위. 일단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겠다. 사업자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동창회 사무실 이런 것은 적용이 없다. 두 번째는요. 보증금이요. 법이 정한 적용보증금 이하여야 된다. 우리끼리 할 때는 이하보증금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몽땅 갖췄을 때 적용된다. 이렇게. 그 적용보증금 이하. 이것을 갖다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게 정해놨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과밀억제 권역이라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 이하. 이렇게. 광역시 지역은 5억 4천 이하. 이렇게.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 이렇게. 맞습니까? 네. 지역에 따라 이렇게 정해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대신 요거 따져줄 때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100 해서 환산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곱하기 100을 하십니다. 여기서. 월세 나오면. 근데 요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과 보증금에 해당될지라도, 보증금이 적용보증금을 넘어갈지라도, 요럴지라도, 그죠?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초과 보증금일지라도 적용되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자, 왕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5개. 초과 보증금일 때도 적용되는 조문들. 자, 첫 번째, 3기 연체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이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이다. 이런 것들은 적용보증금을 넘어가도 적용된다. 이 5개는. 그러니까 이하 보증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이 있다면 100% 다 적용된다. 근데 초과 보증금이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요 조문 중에서 일부만 적용된다. 요 일부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5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적용보증금 요게 있는 게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더 나가서 어떤 게 있냐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요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땡처리하러 들어온대요. 잠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인은요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적용된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경제활동 주체에 당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장이나 창고 있죠. 공장이나 창고는 상임법에 적용을 받겠는가? 세모다. 세모 이건. 어떤 경우냐면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기만 합니다. 사실행위만 해요. 그랬을 때는 이때는 적용이 안 되고 공장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도 하지만 플러스 영업행위도 같이 합니다. 판매행위도 같이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예요? 적용되고 그래서 합치면 세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2번 상가 임대차의 계약기간, 존속기간요. 자,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먼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본다. 기간 안 정했을 때 1년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이렇게 해도 1년 되는 거예요. 단 누구는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임차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상가 임대차도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상가에서는 1년. 주택은 아까 2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가에서. 근데 여기 요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2년이 되는 게 아니고 1년 되는 거죠. 그럼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무조건 묵시적 갱신은 1년 이렇게 된다고. 주택은 2년 이렇게 되고. 다만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서 장사 안 하고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다. 대신 효력은 당장 생기는 거 아니고 3달 있다 생긴다. 그죠? 네. 이렇게.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 근데 이제 요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영업을 보장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인정되고 있는 게 갱신요구다.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속 장사할 테니까 받아주라, 들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사 잘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갱신요구는 임차인의 권한이다. 주택에는 이런 게 없다. 그죠? 그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임대인은 거의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최장 10년 이렇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올릴 때는 많이 못 올리게 하죠. 5%를 총화해가지고는 증액할 수가 없다. 이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1년 이내에는 올리고 나서 1년 이내는 또다시 증액할 수는 없다. 요런 거. 그러면 요 갱신 요구를 통해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3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요때 갱신 요구하면 그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겁니까? 1년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건 3년이 됩니다. 왜냐면 전 임대차 계약 기간하고 똑같은 기간을 요구한 걸로 봐요. 묵시적 갱신은 몇 년 되는데요? 1년. 갱신 요구하면 그 기간은 막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1년. 갱신 요구를 하면 요 기간이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게 갱신 요구예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차인 같은 경우는 갱신 요건이 있습니까? 전차인은 없는데 다만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전차인은
임차인을 어떻게 하세요? 대위해갖고 갱신 요건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원래 자기 권한은 없는 거예요. 참 잘 나오죠, 이거. 예? 그럼 갱신 요구가 들어가면 100% 들어주느냐? 아니죠. 임대인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3기의 연체죠. 3달치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갱신 요구해왔다. 그러면 임대인은 월세나 잘 내시지 할 수 있다. 비우라고 할 수 있다는 뜻. 그죠?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하랍니다 하면서 비우게 할 수 있다. 그죠? 대신 요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철거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고지했거나, 그죠? 그게 아니라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때 철거 재건축 한다고 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세 번째 법에 따라서, 정비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철거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사전에 고지 안 했어도 철거 재건축 한다고 해서 내보낼 수 있다. 언제나 조심할 것은 증축하려고 해요. 이것 갖고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거절 사유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무단 전대가 또 있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대했을 때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들어오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다. 일단은 전부에 대해서 무단 전대도 거부 사유가 되고 일부에 대한 무단 전대도 거부 사유가 된다. 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무단 전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돈이 좋은 거죠.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상. 응? 돈이 좋은 거예요. 저희 그 둘째 놈이 전교 부회장 선거 5학년 때는 부회장, 6학년 때는 회장 선거 나간다고 하더라고. 5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전교 부회장 선거 나간다고 막 뭐 나가는 소리 하는데 지 혼자 막 나가고자 해요. 지금도 꿈은 대통령입니다. 나갔어. 떨어졌지. 그러니까 5학년 2학기 때 또 부회장 선거 또 나간 거야. 이번엔 되겠다고.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6학년이 됐지 이번에. 지금 학교 안 가지만 선거는 미리 하거든요. 6학년 1학기 때 이제 회장 선거 나갔습니다. 또 떨어졌어. 한 3표 차로 떨어졌나? 이거 표 차이는 많이 안 났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줄 때 차로 데려다 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 있어 하더라고. 이번에는 누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번엔 될 거라고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갔어. 근데 중간에 이제 낮에 이제 문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 와가지고 떨어졌다고 문자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들어갔더니 이놈이 풀이 확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항 2개 있는데 어항 그 앞에서 그냥 어깨가 쭉 쳐져갖고 고기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저 조그만 고기들 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더라고.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너무나 안 돼가지고 야,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힘내.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힘낼 수가 없어. 그거.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갖고 야, 이거 뭐 사먹어라. 다른 말 안 하고.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뭐요? 옛날 같으면 그냥 금방 받을 텐데 그것도 안 받아. 아주 그냥 지금 낙심을 많이 한 거죠. 힘이 빠져갖고. 야, 그럼 너 안 받으면 아빠 그냥 가져간다. 그랬더니 이놈이 한 소리가 졌다 나. 저기다 놓으래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놈이 또 이제 또 기운을 차려갖고 아빠 방에 와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좀 기분이 풀려갖고 아빠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상당한 보상을 해야 돼. 그럼 냉큼 나가요. 원하는 만큼 주면. 예? 거절 사유. 예. 이러한 갱신 요건은 가만히 보시면 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도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갱신 요구.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번은 대항력 합니다. 대항력.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신에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죠.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정확히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이것처럼. 그죠?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판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일부 임대차다 그랬을 때는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어떤 부분을 임차했는지 도면을 첨부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 해놨던 사람인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로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재등록했다 그러면 폐업했다 재등록하면 같은 상호로 사업자를 다시 내도 중간은 끊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항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거. 그리고 대항력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 대자 있죠, 대자? 대항력. 이 대권이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대항력.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5번. 우선 면적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면적권은요, 배당에서 타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1등까지는 안 해요.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등수대로 배당을 타간다.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 다음 뭘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를 받으시라. 이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죠? 그것만 물어봅니다. 세무서장한테 받는다. 그죠? 자, 근데 우선 면적권 주장 요것은 만약에 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적권이 있다 없다? 여전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과 보증금에 해당될 때 요 적용 중에 요 일부만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만 일부만 적용.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 면적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보증금은 우선 면적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대항력, 권리금 보장, 갱신 요건, 우선 면적권 4개예요. 그 4개 핵심적 권리 중에서 3개는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보증금 제도가 거의 끝무렵입니다. 끝물이야, 끝물. 좀 있으면 이제 이거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건데 제가 볼 때는 예상한 때는 좀 제대로 진행되면 10년 안에 없어질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여러분 공부할 게 다 없어지는 거지. 근데 올해까지는 암기하셔야 돼. 이것도 암기해야지. 올해 당장 없어지진 않아요. 암기해야지. 이것도 암기해야지.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 봅니다. 대항력 했죠. 우선 면적권. 최우선 면적권. 최우선 변제권도 배당 요구에서 배당해서 보증금을 타가는 겁니다. 이제 최우선은 진짜 1등으로 타가는 거 맞죠? 후순위 권리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는 거.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 소액에 들어가야 되죠. 소액. 소액은 지역마다 막 틀려요. 근데 그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 소액을 따질 때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에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오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일단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법은 여러분 아시면 상인법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월세가 나오면 무조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아까 저 적용보증금 할 때도 그랬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은. 상인법은 곱하기 100을 합니다. 주임법은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복비는 주택에 대한 복비든 상가에 대한 복비든 복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월세 나온 곱하기 100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복비, 보수 계산할 때는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한다고. 나중에 보수 계산할 때 다시 봐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정보 제공 요청, 그런 게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 그죠? 요게 이제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 요청을 해서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는데, 그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갖다가 요청해서 볼 수 있죠. 이해관계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택하고 여기 똑같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가 다르냐? 어디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느냐? 여기가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장 여기죠. 등기소, 공증사무실 아니에요. 여기는. 주택은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합니까? 주택은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해요? 확정일자 찍어준대. 동사무소, 공증사무실, 등기소 많잖아요.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확정일자도 어디서 받습니까? 세무서. 사업자도 어디 가서 사업자를 냅니까? 여기도 세무서에 가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가는 세무서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7번에 보면 8번 권리금 보장. 권리금 보장 규정이다. 자, 여기 또 중요하죠. 주택에는 없는데 상가에 있는 거요. 이게 이제 여기 봤던 갱신 요건이 요 상가에만 있습니다. 이거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요 적용, 요 보증금 있죠? 요것도 주택에는 없어요. 상가에만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또 주택에는 만 있는 게 권리금 보장 요것이 또 상가에만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자, 권리금 보장하는 그 틀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있고요. B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임차인인데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포를 빌렸죠. 근데 B가 요렇게 C한테 어떻게 하느냐? B가 C한테 요렇게 해서 자, 점포를 넘깁니다.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B는 영업권을 넘기고요. 대신 권리금을 받아먹죠. 그래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B하고 C가 체결합니다. 그걸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권리금 계약에는 권리금 1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 식당을 1억에 인수받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왜 1억까지 주느냐? 권리금 1억을 왜 주느냐? 식당이 가만히 보니까 단골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식당에 시설 투자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가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자리,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런 영업적인 장점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이제 권리금을 이 사람이 챙기려면 C하고 A가 이렇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 2년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까지 딱 체결돼야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인수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새 임차인을 데려가도 임대인 A는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줄 의무가 없었어요.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권리금 보장 규정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때까지 이 사람을 데려오면 우리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금 받아먹게끔 합니다. 이걸 체결해줄 의무가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체결해주지 않고 어떻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이게 이제 체결해줄 의무가 있는데 안 지키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안 해주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방해를 한 겁니다. 방해 행위를 한 거예요. 권리금 받는 것을.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 방해행위는 어떤 게 있는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갔을 때 이 임대인이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자기도 권리금을 수수한다든지 이러면 이럴 때 권리금 받아먹는 것을 해방 놓는 거다. 두 번째는 못 주게 한다고 못 주게. 이 사람한테 못 주게. 이거 해주긴 해줄 텐데 그러면 주지 마라 이 사람한테. 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해방 넣는 거. 그 다음에 해주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저히 고액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저히 고액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암암리에 다 이것을 체결을 안 해주면서 권리금 챙기는 것을 방해놓는 행위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또 보았는데 이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되느냐. 액수는 요 지급하기란 권리금과 손해배상 액수 중요합니다.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된 점포 권리금 감정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통 요 주고받기란 권리금보다는 요 감정평가된 권리금, 점포 권리금이 더 낮아요, 보통은.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낮은 금액. 그것도 시효가 있어서 3년 넘으면 청구 못하게 되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어. 두 번째는요. 요 신규 임차인 데려온 사람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의무 위반 우려. 그죠? 이런 경우. 자, 세 번째. 요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가 넘기겠다고 누굴 데려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임대인이 안 들어줄 수도 있다.
또 1년 6개월을 물어봤습니다. 예산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이야. 임대인이 구했다. 임대인이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권리금을 이렇게 주려고 하더라. 그럼 너하고 안 해? 라고 해버릴 수 있다. 임대인이 선택했다고요? 등등등 또 여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빼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고 이거 안 지켰다가는 배상 청구 당해서 이 사람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권리금 보장 규정은 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도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됩니까? 적용된다. 아까 저기 세 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대권할 때 권. 그죠? 적용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은 요런 거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대규모 점포, 백화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이런 거 적용이 없습니다, 이거. 백화점 코너, 이런 거. 권리금 보장해준다? 그런 건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국유재산, 권리금 보장 안 해준다. 공유재산, 권리금 보장 안 해준다. 나라재산이다, 서울시 재산이다, 그죠? 인정해줄 수가 없다. 다만 최근에 법을 바꿔서 자 이런 준대규모 점포 이런 데 들어갈지라도 전통시장 있죠? 자 전통시장은 권리금을 보장한다 안 한다? 예외적으로 한다. 전통시장 나오면 권리금 보장돼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어디가 전통시장이냐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나와요 그냥 전통시장이라고 눈에 보이게. 그러면 보장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거 저 몇 번이요? 9번. 여기서 뭐가 있냐면 표준서식. 이 표준서식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요. 여기서 쓰면 되겠네요.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요거.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그 기억자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서식 누가요? 국장이.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요? 국장이. 이렇게 되죠.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서식을 누가 권장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 법무부 장관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갑다 그러시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 놈을 정확히 기억해서 나머지까지 맞춰버리도록.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요? 국장이. 임대차 계약서는 국장이 X. 그죠? 권리금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X. 틀리게 나올 때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표준서식. 이 표준서식도 보면 아까 초과 보증금일 때도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지 표시. 자, 3개 연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임대인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해지. 그죠? 해지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3기 연체가 있을 때는 자, 갱신 요구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당히 거절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기 연체 그러면 두 가지를 떠올라야 됩니다. 해지 사유 또요. 거절 사유 이렇게 두 가지. 3기 연체 그러면 해지 사유, 거절 사유. 그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해지 사유가 몇 기 연체? 2기 연체, 해지 사유. 요건 없어요, 주택은. 그죠? 주택은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152페이지 보시고 뭐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어. 152페이지 보면 네모 1번 재정 목적의 둘째 줄 국민의 무슨 생활의 안정. 국민의 무슨 생활의 안정. 경제 생활의 안정 나왔던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적용보증금 즉 이하보증금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서울은 9억 이하. 부산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 지역은 주로 어디요? 얼마요? 5억 4천 이하. 세종시, 파주시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5억 4천 이하. 그 광역시 지역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동그라미 3번 그 가로 안에 내용 보시면 그 군지역이라고 나와요. 중간 저 끝부분에 군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러면 광역시 기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강화군 시골이에요. 가보시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러면 뭐예요? 기타. 강화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보시면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거 적어놨죠. 그래서 거기 갱신 요구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둘째 줄에 차입 연체 시 해지권 동그라미, 표준 계약서 규정 동그라미, 대항력 동그라미요. 권리금 보장 요 규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5가지 알아두시고 그 참고 첫 줄에 보면 아까 동그라미 안 치고 넘어간 거 있죠? 동그라미 안 치고 갱신 요구 뒤에 안 치고 넘어갔잖아요. 첫 줄에서 갱신 요구권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둘째 줄로 가서 해지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 시간 다 보내네. 거기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은 지우세요. 그것 때문에. 됐고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권리니까. 자, 제일 끝에 네모 5번. 최단 기간의 보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1년으로 본다. 다만 다음 페이지 누구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자, 네모 6번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요. 첫 줄에 있는 기간 중요합니다.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그죠?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요 기간하고 보장금을 보장받는 기간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하고 2개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권리금 보장은 언제까지요? 종료시까지. 끝날 때까지만 데려오면 되고요. 갱신 요구는 늦어도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요거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박스가 이제 거절 사유입니다. 거절 사유 중에서 1번 3기 연체 중요하다고 했고요. 동그라미 3번 상당한 보상 거절 사유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거. 4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했을 때는 거절 사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7번 목적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고 또는 재건축합니다 하면서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7번에서 철거 재건축한다고 100% 거절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철거 재건축할 때 미리 고지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철거하는 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7번만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쓰기가 그랬을 겁니다만 그것까지 집어넣기가.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7번, 네모 7번은 갱신 요구를 통해서 보장받는 기간은 최장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예, 이번에 10년으로 늘었죠. 그 다음에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상가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때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 돼요? 1년. 그죠? 예. 1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저기 네모 9번에 가로 2번, 가로 3번. 이 주택은 똑같아 거의. 5% 넘게 올릴 수 없다. 올리고서 1년 이내는 못 올린다. 이거고요. 네모 10번. 10번 보시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여간 숫자 좋아하니까. 보증금 월세로 바꿀 때 이거 산정률 또는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연 12%입니다. 아까 주택하고 달라요. 연 12%고 기준금리 곱하기 4.5예요. 4.5배수. 둘 중에서 뭐요?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한다. 아까 주택은 연 10% 기준금리 플러스 3.5%였고 중에 낮은 거. 요 상가는 어떻게 돼요? 연 12% 기준금리 곱하기 4.5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상가 쪽이 더 커요. 아무래도.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 네모 11번에 가로 2번 갑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네모 11번에 가로 2번 잘 나옵니다. 자, 임차인의 갱신 요건 범위 안에서 임차인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갖고 대신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도 전제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가로 2번 참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적권 원리는 아실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팁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가 하나 있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해관계인의 자료 열람 제공 요청권이 있어요. 그 1번 보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건물 소재에 관한 세무사장한테 가서 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해관계인인데 필요 없죠. 또 한 가지는 어디 가서 요청한다고요? 세무서장.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2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요 권리금 계약요. 권리금 계약은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한가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라고 하셔야 돼. 임대인 그러면 틀려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네모 15번에 가로 1번입니다. 가로 1번 보시면 기간 나왔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데려가셔야 됩니까? 종료시까지 데려가셔야 된다. 그래야 권리금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그때까지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을 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거 해방 놓는 행위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밑줄 그을게 요구하고 수수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놔둬줘 그런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놔둬주쇼 놔둬줘 이렇게 하는 게 해방 놓는 거 악마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놔둬줘 그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기존 임차인한테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주지마 주지마 이런 거 악마의 목소리 꼭 기억하시고 주지마 이거 해방 놓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거 이런 게 이게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 끝에 현저히 고액의 땅 밑줄 긋고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올려줘 악마의 목소리 손해배상 당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4번은 기타 등등등입니다. 자 근데 가로 2번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끄트머리에 자력이 없다 웬 거지를 데려온 거예요. 자력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둘째 줄에 보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더라 그죠? 가보니까 험상궂 은 사람이에요. 온몸에 문신이고 머리는 짧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안 썼다 이런 거고요. 4번에 보면 누가 구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그럴 때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가로 3번에 손해배상액이 중요합니다. 가로 3번에 둘째 줄 보면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출제가 유력하다고 생각되고 나오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X. 아니면 높은 금액을 이렇게 하겠지 또. 반대말 쓰니라고. 높은 거 아니고 뭐요? 낮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4번에 있는 것처럼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 3년 안에 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권리금 보장 규정의 적용 제외라고 박스가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네 군데 대규모 점포 X, 준대규모 점포 X, 국유재산 X, 공유재산 X죠. 근데 하나 크게 적어놓을 게 있어요. 전통시장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대규모 점포 X 그 글자 위에다가 준대규모 점포 X, 국유 X, 공유 X 그래 놓고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권리금 보장이. 그런데 전통시장은 뭐예요? 동그라미. 그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리금 보장된다. 이 뜻이라고요. 네. 자 밑에 네모 17번하고 18번 17번에서는 국장이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죠? 법무부 장관은 뭐 이건 놔둬버리고요. 그 다음에 해지사유. 몇 기연체일 때 해지사유가 됩니까? 3기연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봤어요.